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수양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요지는 이렇게 돼 있죠.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추착심을 없이하여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수양의 요지는 정신이란 무엇인가, 수양이란 무엇인가 두 부분으로 대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소태산 대종사는 정신수양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렇게 정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은 마음이 무엇가요? 마음이 어떠한 경지에 도달한 상태, 이러한 경지는 본래 자리에 바탕한 마음 상태요 마음의 경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음의 어떤 경지가 바로 정신이죠. 근데 그 경지는 본래 마음에 개합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정신수양의 정신은요, 이런 쌍인 성품 자리를 수양의 프레임으로 드러낸 경지다, 이렇게 다시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중사 법어 원리편 12장에서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정산중사는요,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니 뜻이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라고 해설해 주십니다. 자, 성품은요, 본디 그대로 본연의 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마음의 바탕이라면 마음은 성품의 작용으로, 이게 비유하자면 체는 몸이라면 용은 몸짓이지, 이게 몸이 있으면 몸 자체는 체고 몸이 작동되면 이게 몸짓은 용이라는 것이죠. 이듯이 이렇게 보면 체와 용은 두 개가 아니죠. 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로 볼 수 있는 성품과 용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통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은 성품도 떠나지 않고 마음도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지점이다. 그러므로 정신은 성품의 바탕에 있는 마음의 경지로서 성품과 대동하나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대동하나 깨어있는 영영한 감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이걸 더 한번 풀어봅시다. 마음은 천차만별로 전개됩니다. 그렇죠. 마음은 이리저리 천차만별로 전개되죠. 온갖 마음으로 펼쳐집니다. 정신은 이러한 마음의 어떤 경지로 성품에 바탕한 마음의 경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의를 듣고 계시죠? 이때 강의를 듣는 그 본원초에 그쳐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는 것에 집중하지만 듣는 그것이 있어요. 듣는 그 바탕이 있어요. 그 자리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듣는 자리는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이 듣는 자리는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로 텅 비어 고요한 자리입니다. 이처럼 듣고 있는 이 자리는 본래 청정하고 부동하며 고요하고 뚜렷합니다. 이러한 성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마음의 경지를 정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래 고요한 자리가 발현된 경지를, 이 고요한 자리도 만든 게 아니에요. 본래 고요한 자리가 발현된 경지를 맑을 정이라고 하고, 본래 뚜렷한 자리가 발현된 경지를 신령할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정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이를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뚜렷함은 성성함이요 영지라고 한다면, 고요함은 적적이요 공적으로, 뚜렷함은 정신의 신이라면 고요함은 정신의 정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좌선의 방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 자리에 그쳐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에 그쳐 있는 것. 이게 무의자연, 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한 자리. 뭐가 변동되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늘 그렇게 있는 자리. 그 본래 면목 자리에 딱 그쳐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자리가 바로 적적성성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신이라고 말할 때도 여기 또 새로운 정신을 차리라고 했죠. 이것도 적적성성한 자리를 챙기는 것이고요. 정념으로 돌이켜라고 했죠. 이게 그렇죠. 정념으로 돌이켜서 이 정념으로 돌이킨 것도 적적성성한 자리에 그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신이요 정념은 바로 성품에 바탕한 그 마음이에요. 이것을 정신이라 하는 것이죠. 즉 정신은 맑고 신령하고 적적성성하며 고요하고 뚜렷하게 깨어있는 마음의 경지로서요 마치 보름달이 고요한 밤하늘에 환히 비치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중사 법어 세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반이라 하면 우리말로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뚜렷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망부족하고 지공부사한 자리임을 이름이요 고요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공한 자리임을 이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또 풀어본다고 하면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은 한자로 원적, 뚜렷할 원, 고요할 적, 그래서 원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뚜렷하고 고요한 이 원적의 자리는 우리의 자성을 뜻하며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달리 한번 말해보면요. 좌선의 경지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원적 무별한 진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뚜렷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성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부사한 자리라는 것을 뜻하며 고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여 번뇌가 공한 자리를 뜻하며 무별, 이 분별할 때 이 분별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정무별이라고 한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나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하나 이건 같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즉 정신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입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바로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로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별성과 주착심은 어떤 상태인가? 분별성이 뭐고 주착심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성은요. 분별하는 성질로서요. 분별하는 실체가 있는 분별하는 성질입니다. 즉 분별하는 마음의 경향성입니다.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습성이라고도 달리 말할 수 있죠. 분별하는 습성으로 딱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막 나와요. 분별하는 습성이. 그리고 주착심은요. 분별하는 습성에 따라 애착, 탐착, 원착하는 식심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성은요. 조각난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착심은요. 얽매이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한우란 한이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이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데 분별성이란 예쁘고 밉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잠시 일어나는 것이요. 주착심은 그 분별성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때가 정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습성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굳어지어 착심이 되는 겁니다. 정신은 분별하는 습성과 주착하는 식심을 멈추어 내려놓고 본래 뚜렷하고 고요한 그 눈앞에 현존하는 지금 내가 이게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역력하고
내가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역력한 그러한 현존하는 자리에 그쳐 있는 경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은 이론상인 성품 자리를 수양의 측면으로 밝힌 마음의 경지입니다. 원불교 정전 회의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성품이다. 성품과 정신은 한 경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로 뚜렷한 이론상 자리와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인 정신은 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로 뚜렷한 실상인 이론상이 발현된 경지가 정신입니다. 정신은 곧 이론상이 드러난 경지요, 이론상과 정신은 하나로 통하는 자리입니다. 본래 뚜렷하고 고요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경지에 들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정신입니다. 즉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경지인 이러한 경지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는 자리입니다. 원적 무별에 그쳐 있다는 것과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경지는 같은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입니다. 정기훈련법의 좌선에서 순연한 근본 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정신입니다. 이처럼 분별성과 추착심에 섞이지 않죠. 그 성품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의 경지는 섞이지 않죠. 이러한 분별성과 추착심에 섞이지 않는 순연한 근본 정신인 원적 무별의 진경에 그쳐 있으면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된다고 좌선법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신수양의 정신에 대해서, 정신의 정의에 대해서 이론상을 근거해서 밝혀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